경기는 나빠지는데 왜 물가는 역대급으로 오를까요?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이 기이한 경제 현상, 단순히 불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 자체가 뒤집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비스업은 무너지고 있는데 제조업은 버티는 이 기이한 양극화 보셨나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은 돈의 흐름이 완전히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PMI 격차, 모든 비용의 기준인 유가 흐름, 기업의 마진율,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금리 기대치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겁니다. 지금 이 구조 변화를 먼저 읽는 자가 다음 시장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종목, 이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기는 뚜렷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왜 물가는 오히려 더 오르는 걸까요? 지표를 보면 분명한 경기 침체 신호인데 기업들은 여전히 비싼 비용을 치르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구조적 문제인지 혼란스럽기만 하죠. 오늘 왜 돈의 흐름이 지금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실체와 대응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PMI 지표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기 둔화의 신호탄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기는 식어가는데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줄어들어 비용도 함께 낮아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경기 침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경기 침체라면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물가가 버티거나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시장의 불협화음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돈은 바로 이런 혼란의 틈새에서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향하는 곳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는데 비용이 오르는 이 모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첫 번째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 시장이 이토록 갈팡질팡하는지 그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지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그럭저럭 버티고 있죠. 입력 비용 상승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팩트를 마주합니다. 경기 지표는 분명한 둔화세인데 물가는 여전히 끈질기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수요 감소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상황에 주목합니다.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경기가 둔화하면 물가는 잡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경기라는 단일 변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복합적인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돈을 안 쓰는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오르니 말이죠. 이 불균형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단순히 금리 문제일까요? 아니면 공급망의 고질적인 문제일까요? 데이터는 분명히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경기가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파고들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문가들과 주요 리포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경기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의 문제입니다. PMI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이 경기 둔화보다 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에너지 충격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시장 보고서에서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신호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기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고통은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용 구조가 망가져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도 원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높아진 구조입니다. 이 구조적 결함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경제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입니다. 왜 똑똑한 자본들이 지금 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섹터로 이동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서비스업은 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재고를 관리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는 단순히 업종의 차이가 아닙니다. 경제의 체질 자체가 분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도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비 자금은 빠르게 감소하며 서비스업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금은 생존 가능성이 높은 일부 제조업 분야로 쏠리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 상승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충격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를 하나의 지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업이 죽어가는데 제조업이 버티는 이 기묘한 공생관계. 이것이 지금의 시장 구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경제에 베팅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에 기반한 경제일까요? 아니면 생산에 기반한 경제일까요? 이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자만이 다음 파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 경제 사이를 가로지르는 더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무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즉시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구매력이 감소해서 지갑을 닫는데 물건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이 모순이 시장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업은 가격 인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구매력이 감소하는 이 딜레마가 지속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오직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만이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운명입니다. 수요는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 상황,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시장은 이미 이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조 자체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 실적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매출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순이익이 어떻게 잠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순이익이 급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매출 감소보다 비용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진 붕괴의 서막입니다. 이제 시장은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과 불가능한 기업으로 엄격하게 분리될 것입니다. 핵심은 성장 문제가 아니라 이익률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성장 기업이 아닙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돈이 쏠리고 그렇지 못한 약한 기업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과거의 실적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마진을 지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마진 붕괴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까요? 이제 단순히 저평가 주식을 찾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방어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비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은 그들을 가차없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더 흔드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모든 가격의 기준점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 바로 에너지입니다. 왜 에너지가 지금의 경제 구조를 지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히 원자재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유가가 변동하면 운송비부터 제조원가, 심지어 서비스업의 전기료까지 전 산업의 비용이 전이됩니다. 에너지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유죠. 구조적으로 볼 때 이제 에너지에 민감한 기업과 효율적인 기업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돈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에너지 민감 기업은 압박을 받아 자금이 이탈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가 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다시 가격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새로운 적정가를 찾기 위해 시장은 격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구조적 재편을 마무리하고 실전 투자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의 결합.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첫째, 살아남는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가격 전가가 가능한 독점적 기업, 필수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 그리고 인프라나 방어형 산업에 주목하세요. 둘째, 위험한 영역은 피해야 합니다. 서비스 소비 업종,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저마진 산업, 에너지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기업은 자산 배분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셋째, 실전 대응을 위해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지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PMI 지표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가 벌어지는지 확인하여 경제의 어느 쪽이 타격을 입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가 흐름입니다. 모든 산업의 비용 기준점인 유가가 튀어오르는 구간은 즉각적인 방어 태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기업 마진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출과 함께 유지되는지 혹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마진만 깎이는지 반드시 분기별로 확인하십시오.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경로가 바뀌면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즉시 재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경기 방향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이런 변화에 맞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시장 구조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뉴스원샷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통찰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